오늘은 한국교회 청년합 사랑의 집짓기 운동 유영모 대표장을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갖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영모 목사님, 한국교회 청년합 대표장님이시고요. 사랑의 집짓기 추진위원장이시고 예장통합교단 총회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남 목사님이신데요. 공동대표장님이시고 사랑의 집짓기 추진위원회 서기대십니다. 예장개혁총회 총회장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유영모 대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또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졌던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세상이 필요하는 공동체인가? 한국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또 임기가 마쳐지는 그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중앙일간지 기자님들 모시고 한국교회 총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2022 한국교회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깊이 간직합니다. 저는 한교총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면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숙제를 주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숙제를 잘 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숙제를 잘 풀지 못하면은 한국교회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숙제 더미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또 하나는 울진 삼척 산불 피해와 같은 재난 상황입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한교총과 한교봉이 서로 협력하여 이 문제를 중복 없이 잘 해결하고 대처해야 되겠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복되는 일로 인하여 갈등이 없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일은 한교봉이 전담하고 한교총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지역과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주택 건축을 목표로 한교총이 전담하고 한교봉이 청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족한 저는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하기보다 올바른 일을 바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슴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신음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일에, 또 교회를 향한 따끔한 세상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취임한 지 꼭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짤막한 시간 동안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 시위 현장, 쪽방촌 방문, 다문화 선교 현장 방문, 군부대 방문 등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소식을 듣고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태안반도에 기름을 닦던 그때를 생각하며 온 산에 벌벌 기어다니며 나무를 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짓기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가슴에 불을 간직했습니다. 현장에는 369가구, 그 가운데 170가구는 미거주 주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어드려야 될 집이 192가구가 실질 건축을 필요로 하는 가구입니다. 전소도에서 이재민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사이에
너도 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참새 한 마리에게도 집을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길래 처음 그 짐이 너무 무거울 것만 같아서 도망가고도 싶었습니다. 결국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울진 기독교연합회, 울진 군청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면서 한교총 상임회장 회의를 소집하고 2022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결의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사랑의 집짓기 또 울진이란 말만 나오면 가슴이 설레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제1차 프로젝트 목표는 35째 20억 원입니다. 이게 369채의 10분의 1 그 정도, 또 우리 한교총 회원교단이 35개 교단입니다. 그래서 한 교단에서 한 채만 지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대형 교단은 수억을 모금해서 여러 채를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작은 교단은 사실 5천만 원 한 채 기금 마련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여 부활절 전 한 주간 모금을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14억 원이 연합 예배에서 전달되어졌고 또 부정한 종이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 현재까지 1차 목표인 20억 원이 봉헌 약속되어졌습니다. 5월 중에는 사랑의 집짓기 선포식을 통해서 제2차 목표를 위해 교계의 도움을 재요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계획을 갖추고 추진하다 보니까 모금과 건축도 쉽지 않지만은 그보다 대상자 선정이 가장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울진군청과 울진기독교연합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주거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견본주택을 지어서 대상자들의 집을 보고 살펴본 다음에 신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교총이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울진에 계신 분들이 방안을 공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잘 마련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 관련 실무자들 간의 수차례 대화 후에 제가 주관하는 모임에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교총 사무총장, 울진기독교연합회 한분 대표, 울진군청 실무대표, 건설회사 대표 등 4인을 실무협력위원회로 두고 앞으로 계속 실무적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울진기독교연합회가 중심이 되고 군청은 허가, 지도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금과 건축, 기정을 비롯한 모든 사항, 특별히 마을 공동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교총이 앞장서서 이 일을 조심스럽게 진행해 가겠습니다. 역대급 산불 화재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재민들과 지역교회들이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들의 성금과 한국교회와 교단들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 동참으로 새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불편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전소된 가정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사랑의 주택 가정과 화재 피해가 없는 가정들 사이에 위화감이나 갈등이 없기를 기도하며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목표를 마을 공동체 회복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마음인 사랑과 섬김으로 펼쳐지는 이 운동이 은혜와 감동 중에 이루어지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성원과 교회 및 기업의 협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한교총 대표회장에 취임하면서 좀 커다란 취임식이 있었더라면
중앙일간지 기자님들을 매시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터인데 저는 취임식을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방문하는 일로 대신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2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일로 귀한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을 지어줄 가정들 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이 없기를 바라신다고 하면서 마을 공동체 회복에 목표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아마 집을 새로 이제 얻는 사람들과 작은 집.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위화감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현장에서 이렇게 방안이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나 군청이나 우리 한교총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의 마을이 한 공동체, 내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고는 이 일들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할 때부터 그 피해 입은 가정과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 휴지라도 지으면서 함께 일을 하자. 그리고 그 주택이 완성되면 어느 교단에서 이 집을 지었다든지 어느 교회에서 지었다든지 어느 기업이 지었다든지 하는 조그마한 팻말이 붙어 있을 터이고 또 열쇠 전달식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그 집을 지어드리는 주체가 좀 큰 잔치를 마을 잔치를 하면서 이것이 내 자식이 들어가는 내 어머니가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그 일치가 아니고서는 이 일들이 갈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울진에서는 그 임시주택 거주하는 것도 좀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조금 갈등이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주택을 견본주택을 해서 그대로 우리가 레시피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지어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이 일들에 있어서 그 마을 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일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이 불이 안 난 것이 원망스럽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울진군청이나 정부와 또 협력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이 일들을 접근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의 집짓기 운동 목표가 마을 공동체 회복이다. 그렇게 붙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집을 똑같이 짓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좀 더 사람이 3사람, 4사람 되니까 우리는 조금 더 크게 짓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12평입니다. 방 2개. 그렇게 해서 그 부엌, 거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 이렇게 했는데 12평인데 거기다가 20평을 짓겠다 그러면은 8평은 건설 회사와 그 가구가 협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정확한 가격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것이 그 이번에 성금들이 들어와서 그 피해 가정에 충분한 아마 그 정도는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그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이 집 지어주는 데까지는 지원이 안 돼요. 지금 임시 1년 거주 임시주택이 공설운동장 내지는 넓은 빈터에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1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집이 좋다. 그리고 이 집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4천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4천만 원. 네, 4천만 원. 그대로 옮겨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짓는 집은 그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비교 상당 우위에 있는 그런 주택을 짓고 내진 설계 내지는 그 고착형 그냥 이동해서 덜렁 갖다 넣는 것이 아니고 고착형 우리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견본주택이 도착하는 즉시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을까. 또 그것보다 또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과 또 상당히 여러 군데 삽니다. 헤비타트도 좀 합니다. 하고 또 이제 그런 또 자녀들이 또 집을 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갈등이 없도록 서로가 긴밀하게 좀 대화를 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을 안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랑의 실천 운동을 감당하다 보면은 좀 더 섬세하게 돌봐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일들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채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얼마나 되는가 궁금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집을 짓는 이런 재난 상황에 긴급하게 집을 짓는 회사들이 수십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상담하고 그러면서 그 최소 가격으로 말하자면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이 최소 가격으로 이걸 해달라 그래서 상당히 해서 집을 달랑 옮기는 가격은 4천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는 그 설계 그다음에 그 주변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기반 시설은 또 당사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홍보하고 접근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기반 시설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원래는 1,8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더 부담을 해서 한 채당 우리는 개교회나 교단에 5천만 원을 우리 기증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콘크리트 집, 패시브 하우스 다양한 게 어떤 식으로? 예, 이제 기반 시설이 되고 나면은 거기다 철골로 고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재를 붙입니다. 목재를 붙여서 집을 짓는 철골 목재 내진 설계 고착형 가구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차로 10%인데요. 나머지 90%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이에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를 앞장서서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걸음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이미 모금이 끝났고 2차가 바로 되면 멀지 않은 시간에 2차 되고 나면 또 우리 3차를 의논해 그때마다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교총은 연합기관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추진위원들의 회의와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를 통해서 2차, 3차가 진행이 되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 차수가 올라갈 때마다 10%씩 추가하시는 방식인가요?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교회에서 지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독교인 가정에 편중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종교 구분 없지 않은 거지. 처음에는 출발이 한교총 가입 교단이 35개입니다. 그런데 울진군 내에 교인들 가정이 전소된 가정이 35가구입니다. 우연히 일치가 되어졌어요. 야, 우리가 한 교단이 한 채만 지어도 교인들이 집은 짓겠다. 그렇게 출발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 다음에 와서 의논하는 사이에 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그 관점은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청순, 그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이 늦어진다든지 또 진입 도로가 늦어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순서를 약간 앞으로 당겨서 그것이 완성된 쪽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임프레션이 그렇게 온 것이지 교인들을 짓는다, 우선으로 짓는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교인에게 편중되어서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는 그 짤막한 내용을 넣고 그 뒤에는 그런 어떤 중간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성금 내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직접 집까지 지어주겠다 그런 생각
사실 지금 말씀대로 쉽지 않은 일인데 왜 직접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집까지 지어주겠다 하시겠습니까? 한교총은 아까 우리 사무총장 말씀한 대로 한국교회 연합기관입니다. 연합기관의 목표는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또 이 역사 속에, 사회 속에 교회 존재를 대신해서 알리는 것이 우리 연합기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머릿속에 지나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름 유출 태안반도를 닦던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기어다니면서 나무를 심자 그랬는데 그건 산림청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새까맣게 불이 난 마당에서 둘러서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 일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계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거처까지는 가능한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집을 짓자. 그때 제 머릿속에 지나간 것이 하나님은 집을 주시는 분인데, 아까 우리 회계문에도 나왔지만 참새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자기 집이 있는데 집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집을 주는 것은 이건 아버지 마음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하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고, 또 그 둘러선 마당에서 야, 우리 한번 집 한번 짓자. 그래서 야, 한 교단이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그런 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가가지고 청년들이 와서 기둥 세우고 벽돌 찍고 그러니까 재밌겠다. 그렇게 말했던 게 계속해서 회의, 그 다음에 조사, 연구하면서 집을 짓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또 산불 피해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 대선, 그 다음에 지선, 교육감선거, 교선, 이것도 숙제지만은 이 재난 상황은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그날 밤 제가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자다 깨다 그리고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한번 해보자.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총회 와서 의논했더니 우리 총회라도 하자. 바로 우리 한교총 상임회장들을 모셔서 했더니 한 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100%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건 우리 한국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기 짝이 없지만은 조심스럽게 또 진지하게 공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들을 감당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입주자가 생길지 여쭤보고 싶은데 언제쯤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나요? 지금 그 6월 1일이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델 주택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개가 될 겁니다. 6월 1일 지나고 나면은 준비되어지고 기반시설이 되고 신청되고 기반시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요란하게 집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급속하게 우리가 진행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